네,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까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늦으시는 분들은 네, 앞에 어차피 좀 서론이 있으니까 네, 오시는 대로 또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사를 드리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토피아 아카데미 입시센터에서 네, 입시 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비는 안 오나요? 네. 되게 좀 약간 저는 오버랩이 되는데 저번 설명회 때도 비가 왔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여쭤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어두우시죠? 네. 걱정되세요? 네. 그 걱정을 오늘 조금 좀 해소를 해드리고자 함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네, 사실은 좀 네, 믿음이 안 가실 수도 있잖아요. 생긴 거 보고. 아니세요? 눈을 못 마주치시죠? 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네, 먼저 좀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이겁니다. 네, 학생부 관리로 대학 가기. 그럼 이제 고3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서 지금에서야 한다고 된다고 네, 그게 되니까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제 소개고요. 네. 일단 좀 굵직굵직한 걸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학원연합회에서 어머님들이 아니라 원장님들한테 입시 강연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 학원연합회를 돌면서 지구별로 돌면서 원장님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커리어라는 진로 진학 회사에서 입시연구소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치동에 있는 좀 잘 나가는 수학학원인데 거기에서도 입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뭔가 좀 신뢰감을 쌓은 상태로 말씀을 드려야 오늘 좀 많이 얻어가실 테니까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많이 몰려오시네요. 좀 만약에 많이 오시면 이 자리가 꽉 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붙어 앉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설명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 정말 오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안 돼서 못 온다라는 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가셔서 이거는 진짜 우리 애하고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되시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영상을 다시 한번 또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내용은 뭐냐면 신뢰감 조성이긴 한데 좀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신력 있는 방송사라 그러면 KBS, MBC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3월달에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초등 의대관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인터뷰를 하러 와서 거의 1시간 반 넘게 엄청나게 떠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 나올 때 저는 다른 데서 설명회를 하고 있었고 저희 와이프가 봤는데 13초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야무지게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중계동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입시를 하면서 수학 강의를 같이 했습니다. 저는 원래 시작이 수학 강사로 시작을 했었고요. 대부분 대치동하고 목동에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 수학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좀 느껴지냐면 되게 그런 마인드들이 강해요. 대치동을 이기고 싶다, 따라잡고 싶다. 그래서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가고 그래서 왜 거길로 왜 가 그랬더니 대치동이잖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계동보다 더 심한 곳이 목동이에요. 목동은 그렇게 대치동을 가요. 그래서 그냥 딱 말씀드리면 대치동이 하는 거 그대로 여기서 해드릴 거니까 믿고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오늘 내용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PPT 안에는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좀 작년 수능부터 해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정시 얘기를 논하기에는 아직 육모가 지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좀 아이들이 완성도 있게 보고 그리고 나서부터 정시에 대한 계획은 조금씩 세우면 됩니다. 저는 정시에 올인하려고요. 그런 아이들 치고 정말 정시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는 버리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정시가 정말 완벽하면요, 수시에서 도전을 하는 거죠. 6개를 모두. 네, 정시로 쓸 수 있는 학교보다 높은 데를 찔러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네, 앞에 제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서류에 막판 올인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럼 대학 입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하면 제일 크게 이제 수시와 정시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말씀드린 정시는 네, 어떻게 대학을 가는 걸까요? 네, 뭘로 대학을 가는 걸까요? 네,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네. 참고로 저는 좀 기분파예요. 그러니까 강사를 오래 했다 보니까 2002년도부터 수학 강의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듣고 막 대답 잘하고 막 그러면 네, 그날은 끝날 때쯤 이제 피자를 시켜줍니다. 네, 먹는 게 남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강의할 때도 앞에 팬트리를 만들어 놓고 해요. 네, 쉬는 시간마다 애들 먹으라고. 근데 어머님들한테는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막 열정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네, 그리고 되게 호응도 잘해 주시고 하면 PPT 자료를 원래 잘 공유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만든 자료는 개인정보도 들어있지만 네, 그분들께는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시와 정시가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정시는 대부분 물어보면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제는 절반만 정답이에요. 네. 왠지 아시나요? 네, 네라고 하신 분 혹시? 네, 왜일까요, 어머님? 수능 성적에 학생부 성적을 10% 넣는 학교들이 많이 있죠. 아, 네. 너무 잘 맞으셨어요. 이따가 저한테 개인 연락처 주고 가세요. 네. 원래 저는 이제 와이프가 혼내니까 여자 연락처를 안 따는데 네, 오늘은 제가 네, 너무 잘 말씀하셔서 네, 근데 조금 틀린 점은 네, 기존에 네, 수능 성적에다가 학생부 교과 평가를 넣는 학교가 지금까지 2군데가 있었어요. 네, 그 2군데는 서울대학교랑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네,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 60%에 학생부 교과 평가를 40%를 반영을 해요. 그리고 일반 전형은 20%를 반영을 하고요. 네, 고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모든 전형의 20%를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40% 반영하고 20% 반영해도 수능 성적이 절대적이지 않냐? 네, 그럼 전 반대로 물어봐요. 서울대 갈 건데 수능 성적 안 되는 애들이 쓰겠냐? 네, 다시 말하면 수능 성적 높은 애들이 경쟁을 할 거라고요. 네, 그리고 서울대랑 고대랑 교과평가 반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대는 내신만 반영해요. 그런데 서울대는 내신을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는 3가지를 반영해요. 첫 번째가 네,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그 과목의 성취도를 보고 그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봅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는 해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수능에서 조금 떨어져도 교과평가로 역전을 해서 합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고3이지만 고1 아이가 동생이 있거나 한다면 아셔야 되는 게 2028학년도부터는 네, 일반 전형마저도 학생부 교과평가를 40%로 늘립니다. 네, 그럼 이제 올해 그럼 서울대 고대 아니면 써도 되냐? 아니요. 올해 이제 연세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랑 한양대가 똑같이 학생부 교과평가를 넣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시켰죠. 네, 그럼 아이들이 수능을 잘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배제시킨 첫 해가 엄청난 불수능이었죠. 네, 킬러 문항이 없다고 수능이 쉬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안에서의 변별력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시마저도 네, 학생부 관리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 하지만 수능 성적이 안 좋은데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은 정시보다는 수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수시 전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죠. 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 다음 뭐가 있죠? 논술, 그 다음에 실기가 있죠. 실기는 일단 제껴두고요. 네, 논술도 많이 안 뽑죠. 네, 그리고 지금쯤이면 저는 이미 논술을 하고 있어요와 네, 저는 논술 안 할 겁니다로 나뉘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관리하는 애 중에 하나도 갑자기 선생님 전 정시할 건데 혹시 논술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간혹 나옵니다. 네, 그럼 걔는 이제 가서 한 대 쥐어박아요. 네, 넌 정시도 그럼 못 가.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남는 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죠. 그렇죠? 네, 그럼 교과 전형은 뭘로 대학을 가는 걸까요? 네, 내신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또 절반만 맞추신 거죠. 네,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내신을 반영하죠. 네, 내신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인서울 대학들은 내신만 가지고 뽑진 않죠.
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인 걸 봅니다. 첫 번째가 대표적으로 수능 최저를 보고요. 네, 아니면 면접을 넣는 학교도 있고요. 교과 전형인데 그리고 서류 평가를 넣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권 상위권 대학 중에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건국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는 반대로 학생부 서류 평가를 30%나 반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뒤에 가보면 예전 고3 아이의 학생부를 보여드리면서 실제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해드릴 텐데 네,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서 건국대가 서류 평가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내신이 좋으면 합격이 아니고요. 내신이 좋아야 쓸 수 있다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안에 또 다른 종합 전형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을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신으로 대학을 합격하는 게 아니라 서류 점수와 면접으로 대학을 합격한다. 그래서 종합 전형은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 내신 따기 힘들잖아. 네. 왜냐면 이 근처에도 예전에는 정말 노원구의 고등학교 인원수 너무 많았죠. 막 서라벌 같은 데도 450명, 저는 최고가 첨언여고였어요. 530명까지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많았던 애들이 이제는 200명대, 많아야 300명대. 네, 그 안에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뭐 하죠? 선택 과목 하죠. 그러면서 최악의 인원수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네, 그 안에서 내신을 경쟁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내신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상위권 대학들의 마인드입니다. 네, 그래서 내신에서 불리한 걸 서류와 면접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게 종합전형이다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하면 서울대학교죠. 그리고 어떤 이제 대입에 축을 흔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학교, 그렇죠? 네,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아예 없죠. 네, 종합 전형으로만 62%가 조금 넘게 뽑습니다. 그럼 서울대는 왜 교과를 안 보느냐? 내신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해성 컨벤션 들어보셨죠? 네, 특성화고죠. 거기서 전교 1등하면 서울대 그냥 뽑아주나요? 아닐 겁니다. 내신이 좋다고 뽑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종합전형만으로 뽑는데 종합전형도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어요. 일반고 친구들은 일반 전형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재시문 면접이긴 하지만 거기 들어오는 아이들은 모두 특목자사 애들이고요.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으로 쓰는데 지역균형 전형을 쓸 때는 학교장 추천서를 2명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합격 커트라인을 보면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왜 1.2, 1.18 이렇게 나오냐면 추천서를 받으려면 내신 좋은 애들 써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급 컷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등급 컷에서 조금 모자라도 만약에 학교에서 2등 안에 든다면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제가 서울도 아니고요. 인천. 인천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나요 혹시? 변함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광역시라는 거 말고요. 전국에서 학업 성취도가 가장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인천에서 일반고 여학생인데 내신이 1.43 등급이 나왔었어요. 별로 안 높죠? 근데 그 학교에서 걔가 전교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쓰고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해요. 실제로 면접으로요. 그런 사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이해를 조금 하셔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생부가 안 좋은 것 같으면 교과전형 써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과전형을 갑자기 작년 커트라인 보고 좀 부족한데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과전형은요 도전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실질적인 커트라인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에서 남아야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근데 요즘 아이들 대세가 되게 웃긴 것 중에 하나가 2합 5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럼 어떤 애들이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과입니다. 그러면 수학하고 지구과학으로 맞춘대요. 그런 아이들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못 맞춥니다. 못 맞출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수능은 과목을 선택해서 최저를 맞추는 전형이 아니고요. 그냥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당일날 어떤 과목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날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1등급을 찍더라도 수능 당일날 3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최저는
미리 선택해놓고 맞추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2019년도에 발표된, 네, 그래서 이게 적용된 아이들이 바로 재작년 24학년도 고3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됐고, 그리고 학생부가 간소화되기 시작했죠. 네, 근데 이게 일반고 애들이 대입에서 망한 이유예요. 네,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 이거는 대입에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자소서에서 나오는 면접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네,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제 첨삭하기 시작하면 되게 재밌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서를 썼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질문이 나올 때 대답을 잘하면 합격이에요. 네, 근데 그 자소서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가 조금 부족해도 자소서라는 보완책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본인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네, 면접도 못 볼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학생부 간소화라는 말을 일반고 애들은 듣고, 아, 미반영되는 항목이 있네. 다들 아시죠? 수상경력 대입 미반영, 개인봉사 대입 미반영,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상황 대입 미반영. 무슨 주민번호보다 더 잘해와요. 네, 그런데 이 대입 미반영이라는 게 일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면 일반고는 원래 그거 반영해도 별 효과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학교 대회 안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자율동아리 안 만들거든요. 그렇죠? 봉사활동이요? 그냥 학교 봉사 열심히 하고 있죠. 책은 원래 안 읽죠. 그렇죠? 네. 특목자사고 아이들이 워낙 생기부가 너무 좋으니까, 네, 일반고 아이들의 2배, 3배의 양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간소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점수로 환산 안 해줄게. 네, 그러면서 블라인드 면접 들어갔죠. 네, 너의 출신 성분을 묻지 않으마.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죠? 노비는 예전에 여기 막 낙인 찍혀 있었죠. 네. 학생부 보면 낙인이 찍혀 있어요. 너는 일반고구나. 근데 면접을 했더니 아따 행님 이래버리면 아 너는 전라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목자사냐 일반고냐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만 봐도 바로 압니다. 네, 그래서 블라인드 안 통해요. 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정말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간소화 아닙니다. 일반고는 그냥 열심히 계속 채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제 고3 아이들 이렇게 적용된 거 알고 계시죠? 볼까요? 수상경력, 네. 그 다음에 진로. 진로 희망사항이 어디 적히죠? 진로활동 위에 적히죠? 근데 그것마저도 블라인드 처리되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은 얘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부 내용만을 보면서 아, 네가 우리 과를 오기 위해서 이런 활동, 이런 탐구, 이런 고민을 했구나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의 스토리로 쫙 연결될 때 되게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못 만드니까,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이들은 못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네, 보시면 알 것 같고, 그 다음 소논문 기재 금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논문을 쓸 수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하는 가까운 데 이제 서울의 하나고, 뭐 외대보고, 상상고 이런 데들은 소논문 안 써요. 네, 그냥 심화탐구 보고서를 써요. 네,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은 제가 보고서 첨삭을 해주면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로 첨삭을 해줍니다. 네, 애들이 몇 쪽을 써서 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특목자사로 가보면 한 25페이지에서 많으면 40페이지까지 써서 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이 똑같은 주제여도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뭐 이제 의대 증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과연 좋은 여파를 미칠 것이냐? 전혀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그거 발표되고 나서요, 네, 재수학원에 있던 아이들의, 네, 인원수 중에 거의 20% 이상이 줄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재종반 없애겠다라고 말하는 학원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면 28학년도부터는 네, 재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고2 자녀가 있다면 집에 가서 애가 왜 좀 밉상짓 하잖아요. 그럼 어우 재수 없는 새끼 해버리세요. 네, 왜냐면 걔는 재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2 애들한테 애칭처럼 항상 불러줍니다. 어떻게? 그 다음 뭐 이제 정시지원 체크사항은 6월 모의고사 성적 나온 이후에 고민하세요. 제발.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네. 며칠 전에 갑자기 어떤 어머님이 연락이 와서 저 정시 컨설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왜 어머님 그랬더니 검정고시를 본대요. 검정고시를 이미 해서 네, 수능을 본대요. 네,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9월 달에 오세요. 네, 그때 처음으로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없으니까 재수생이 첫 유입되는 네, 육모에서부터 뭔가를 네,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정 이렇게 돼 있는데 6월 3일이 지금 뭐가 돼 버렸죠? 선거. 어떻게 좀 확정하셨어요, 마음으로? 네. 네, 여기서 이제 또 지역 감정 나오면 안 되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네. 근데 전 뭐 어차피 전주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고민하는 건 누가 더 안 나쁠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뭐 당에 상관없이 네, 항상 오면은 저는 무소속까지 다 봅니다. 네, 다 보고 하는데 토론도 봅니다, 실제로. 네, 그런데 떨려요. 네. 그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육모를 내는 곳이 학평이죠, 그죠? 네, 그리고 구모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실질적인 상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재수생이 유입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3월 달에 1등급을 찍었더라도 갑자기 3등급이 나올 수도 있더라. 네, 그리고 요즘에 대세는 뭐 과탐은 지구과학이야. 네, 지구과학은 재수생이 다 보니까 그래서 지구과학이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닌 것을 오해하고 지구과학 썼다가 망하는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게 골라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수능 가채점 결과 가지고 네, 분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받으시면 나중에 네, 정시 공부하실 때 도움 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아직 좀 부족합니다. 네, 열의와 성의를 네, 소리도 좀 질러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요거 다 드릴게요. 네, 못 찍게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네, 장난 아니죠. 네, 제가 누르는 속도가 빨라서. 네,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냐면 네, 올해 26학년도죠,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수시만 볼게요. 논술하고 실기 빼고요. 네, 교과하고 종합으로 뽑는 인원 비율입니다. 네, 보시면 교과 전형 45.1%, 종합 전형 23.6%. 이걸 본 순간 대부분 아이들과 부모님은 야, 그래, 교과가 좋아야 돼. 내신 좀 잘 따. 마지막에 써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요걸 본 순간 이제 오해하기 시작해요. 네, 교과를 써야겠구나. 네, 그런데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면 되죠. 서울대는 교과가 없는데 왜 교과로 많이 뽑지? 이런 의구심이 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으로 가보면 그 비율이 완전히 반대로 역전이 됩니다. 실제로 그 역전되는 게 거의 2배에서 3배까지도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치를 따져보면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특목자사고 아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라는 얘기까지 해마다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신 반영 비율이 많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서류가 얼마만큼 중요하냐인데 네, 가까운 데 서울예고 있죠. 네, 지금 여기 학원에서 고1 아이들, 고2 아이들 세특 작성하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탐구보고서 쓰고 독서 선정하는 수업이요. 네, 그때 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온 수행평가 있으면 제가 자료를 무제한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수업에 서울예고 친구가 왔었는데 네, 탐구보고서 하나 쓰고 첨삭받을래? 아니면 수행평가 얘기해봐 자료 줄까? 그랬더니 자료를 원한대요. 네, 그래서 주제 잡아주고 책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로드맵까지 짜주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1시간 반 동안 무려 4과목을 소화를 시켜줬습니다. 네, 그만큼 서울예고가 외고 중에선 서울대를 많이 못 보내지만 네, 일반고보다 하는 수행평가의 질이 높고 네, 그리고 그 수행평가들은 대학이 좋아하는 것들이더라.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는 이유는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에 나와 있는 이 친구의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흔적 네, 그거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면접에서 완벽해지면 합격을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종합전형에서도 서류로만 뽑는 학교들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서강대도 그렇고요. 한양대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한양대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특히 뭐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류평가인데 서류평가를 하는 요소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에요. 네, 한양대학교에서는 이거를 서류에 드러나게끔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뭘로 드러나야 되느냐? 기본이 독서입니다. 독서 역량이 드러나야지만 좋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특히 작년부터 완전히 대세가 돼버린 건 모든 수행평가와 모든 학생부 항목에 독서와 연계된 활동이 들어가야지만 서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를 4.6등급도 네, 특목자사고는 서류평가만으로 합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네, 의학 계열 네,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그것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은 학생부가 초점이 돼야 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학생부 종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저는 학생부를 볼 때 아이들하고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그저께도 컨설팅을 했는데 저는 컨설팅을 대부분 줌으로 합니다. 네, 오프라인이 좋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네, 줌으로 하고 나면 오프라인을 다 잊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녹화해서 아이한테 줘버립니다. 그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네, 그리고 줌으로 하고 오프로 하고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냥 제가 옆에서 얘기하느냐, 네, 그냥 화면에서 얘기하느냐.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강조합니다. 네가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수행평가로 보여주는 게 아니야. 네, 대부분 학교에서 네, 잘 모르는 그리고 자부심이 되게 센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야 여기서 하는 것만 열심히 해 그럼 대학 갈 수 있어 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이제 요 근처 학교를 예를 들어볼까요? 네, 그냥 바로 뭐 서라벌이나 아니면 대진이나 네, 아니면 뭐 대진여고나 네, 너무 좋은 학교들이죠. 대학 잘 보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 내신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학생부 종합으로 써서 붙는 사례가 얼마나 많을까? 네.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누구나 만점을 받아야 돼요. 만점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죠? 절대평가처럼 해버리죠, 그렇죠? 네, 몇 명 A 줘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네, 잘하면 그냥 다 만점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수행평가는 어느 학교나 다 하죠. 그러니까 수행평가 한 거 가지고 나의 우월함,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겠다. 네, 그게 힘들죠. 네, 그리고 수행평가도 일반고에서 하는 수행평가와 자사고에서 하는 수행평가는 질적으로 다르니까요. 네, 일반고는 아직도 그렇게 독서를 시킨 다음에 감상문 제출만 시키는 진짜 저질스러운 학교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발전되는 데가 서평 쓰기. 네, 그리고 고만고만한데 우리는 달라라고 얘기하는 데가 책을 읽고 4회에 걸쳐서 독서 일지를 작성한다. 네, 의미가 있나요? 가까운 외고만 가더라도 그걸 가지고 에세이를 쓰거나 토론 주제 잡아서 토론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잡고 탐구 보고서를 쓰거나 이게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8월 말까지가 학생부 정정 기간이죠. 8월 말까지는 아이랑 얘기하실 때 무조건 독서, 연계,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든 추가 자료로 넣어서 너의 학생부에 3학년 1학기 때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를 녹여봐. 그러면 너 내신 좀 부족해도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게 오늘 설명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나오죠. 진로, 행종.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예요. 네, 영상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제가 전공이 수학이에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건 고등학교 때는 체육교육과를 가려고 운동을 했습니다. 네, 물론 저의 목표는 서울대학교였어요. 서울대학교는 그때도 이제 3% 안에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학교 때 수학을 전공하면서 제일 많이 하러 다닌 게 다른 학교 돌아다니면서 축제 사회를 보러 다녔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쏟아붓는 말들은 하고 기억 못해요. 네, 그냥 그 자리에서 어머님들 표정 보면서 이렇게 해드려야지 라고 나오는 말이니까 다시 한번 영상을 받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학생부 안에 있는 항목별로 좀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 잘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의 학생부가 어떻지? 라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요소를 볼게요. 네, 이거 잘 얘기 안 해주죠. 잘 모르시죠? 성적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입학사정관은 뭘 좋아하냐면 우리 과에 관련된 과목들의 성적의 변화, 성적의 변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9등급 체제니까 어떻게든 등급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줄 때 좋은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올 2등급을 찍은 친구보다 고1 때 6등급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 2등급을 찍은 친구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한 학기가 더 있다면 올 2등급은 계속 2등급에 고여 있을 텐데 너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걸로 봐서 1등급을 찍을 확률이 높구나. 네, 이런 가능성까지도 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눈여겨보고요. 그 다음이 면접이에요. 네. 그러면 면접은 어떤 애들이 잘할까요? 네, 어떤 애들? 세특이요? 네, 저는 이제 설명에 오시면 어머님들은 많이 하셨으니까 아버님들한테 많이 여쭤봅니다. 네, 어떤 아이가 면접을 잘할까요? 술 생각 나시는 거 아니죠? 네, 면접은 이제 저 같은 애들이 잘합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오늘도 한 얘기인데 저희가 만약에 강사를 안 했다면
네, 그러면 오빠는 100% 사기꾼 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기꾼 캐릭터가 면접은 정말 잘해요. 네, 왜냐하면 면접에서 나오는 대답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내용을 기반으로 대답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아이들 학생부의 내용이 제대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 대답이 거짓이어도 돼요. 그런데 거짓을 진실로 보이면 돼요. 왜냐하면 대답했을 때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면 꼬리 질문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연습하고 대답을 하면 합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합격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럼 어떤 애들이 대부분이냐? 성적은 조금 안 좋은데 전교 학생회 했던 애들. 네, 이런 애들이 오히려 면접으로 좋은 학교를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면접이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교과 활동 중요하고, 행특 중요하고, 행특은 교사 추천서가 없어졌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교과 외 활동, 전 교과 성적은 저 밑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 교과 성적이 우리 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네, 합격을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또 말씀드릴 거.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를 쓸 건데 작년 커트라인을 봤더니 1.9등급이에요. 네, 그러면 2.2등급은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그럼 2.5등급은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대부분 나오는 게 70% 컷, 80% 컷으로 나옵니다. 네, 2.5등급도 써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은 게 항상 나오는 등급 컷 있죠. 등급 컷이 대부분 3개년치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건 그 등급 컷이 의미하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은 예를 들면 20명을 뽑아요. 1단계 서류 전형으로 3배수를 뽑습니다. 그럼 서류 평가로 60명을 뽑죠. 면접으로 20명을 뽑았죠. 그리고 충원율이 50%예요. 그러면 예비 10번까지 뽑히겠죠. 네, 이렇게 된 아이들의 내신을 평균으로 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는 내신이 좀 부족해도 합격한 애들이 많다면 등급 컷이 안 좋을 거고요. 낮아질 거고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0.5등급 정도는 역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급 컷에서. 네, 그런데 저는 해마다 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는 게 제일 많이 역전시킨 케이스가 한 1.5등급까지도 역전을 시켜봤습니다. 네, 그러면 뭐 좋은 학교 아니겠지. 네, 일반고에서 3.4등급을 성균관대 합격을 시킨 경험이 있어요. 네, 그리고 1.9등급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네, 일반고 기준으로요. 네, 그거는 모두 다 학교생활 기록부예요. 네, 그 성균관대 붙은 친구는 학생부가 어느 급이었냐면 하나고에 가도 전교권에 머무를 수 있는 정도의 학생부를 세팅을 한 겁니다. 디자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붙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관리를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 창청활동의 자율활동은 500자를 쓴다. 근데 500자라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1500바이트로 기억하세요. 네, 왜냐면 나중에 글자 수 입력할 때는 본인은 분명히 글자 수를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바이트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이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바이트로 계산을 하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은 1500바이트. 그리고 진로활동이 2100바이트. 나머지 모든 세특 1500바이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500바이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넘어가서,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왜 추가 자료 제출해서 너희만의 학생부를 만들어야 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추가 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제출하는 겁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PPT로 만들 때 좀 이쁘게 이렇게 써봤습니다. 학생부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그쵸? 중요한 말은 여기입니다. 네.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그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어떤 어머님들은 선생님이 만들었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셔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해마다 교육부에서요.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문서입니다. 어떤 문서냐면 요게 들어가는 내용의 문서는 올해가 25년도죠. 그럼 2025학년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초등, 중등, 고등. 네, 고등 버전에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그 항목들 누가 입력하는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 다 내용을 볼 건데 잘 안 보이실까봐 옆으로 확대를 했어요. 네, 그럼 여기 보시면 학교 교육 따라서 교사 지도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동료 평가서, 하지만 이건 거의 안 씁니다. 자기 평가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학교에서 쓰지 않게 하더라도 본인은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업 산출물, 이게 뭐죠? 수행평가 결과물 포함해서 탐구 보고서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소감문, 독후감, 독서 감상문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영상 UCC도 넣어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예전에 너희가 세특 써와봐 선생님이 넣어줄게 라고 했다면 이건 교사 지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써간 내용을 선생님이 그대로 반영을 해줘요. 근데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세특을 쓸 때 500자를 맞출 때 본인이 했던 수행평가들 내용을 가지고 연결을 짓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도 고3 아이들 세특과 그 다음에 자율활동, 진로활동을 제일 많이 바꾼 애가 한 3분의 2 이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애도 있어요. 네. 거기에 할 때는 학교에서 한 활동이 본인의 진로와 관련이 있다면 네. 남겨놓지만 아니라면 다 없애버립니다. 안 넣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찾아가서 교사 지도를 받아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생님이 추가 자료 제출해라고 얘기하는 학교도 있지만 아닌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가서 교사 지도를 받으면 돼요. 네, 어떻게 하냐면 쉬워요. 선생님 혹시 학생부에 추가 자료 제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라고 되게 애타게 약간 그 고양이 눈빛 있죠. 네, 그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좀 꼰대 같은 분들은 네, 안 돼, 이건 내가 작성하는 거야, 못 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조금 이제 아이를 좀 잘 이쁘게 봤다는 분들은 뭘 넣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엔 고3 아이들은 이거를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3학년 1학기라도 정말 열심히 해서 집어넣어야 면접으로 썼을 때 질문이 참 희한하게 1, 2학년 거에서 안 나오고 갑자기 3학년 거에서만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네, 왜냐면 입학사정관들은 궁금한 거 질문하거든요. 네, 근데 왜 3학년 때 몰려있지? 아, 얘는 1, 2학년 때 놀았구나가 아니라 몰랐구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겠죠. 일반고였겠구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3학년 내용을 되게 깊이 있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잘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교사 지도는 작년에도 좀 제일 오래 이제 부탁했던 애가 2주 정도를 점심시간마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담임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네, 그랬더니 결국엔 뭘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고 네, 아이가 조심스럽게 독서 연계 탐구 보고서를 하고 싶은데 자율활동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받았으니까 이걸로 저는 화학적으로 연결지어서 카페인 음료를 제일 많이 마시는 네, 아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독서를 하고 네, 연계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싶어요. 네, 받아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평가서는 네, 학교마다 달라요. 네, 그리고 그냥 이 정도 쓰면 좋다라고 해서 그냥 네, 예시를 올려놓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세특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 여기는 좀 항목이 많아 보이는데 세특은 딱 하나입니다. 일단 수행평가가 들어가겠죠. 그죠? 수행평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수행평가 내용이 들어가면 네, 메리트가 없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수행평가 한 이후에 후속 활동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럼 어떤 후속이냐? 수행평가에서 본인이 궁금한 게 생겨야 돼요. 네, 그걸 저희는 지적 호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지적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거고요.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후속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1학년, 2학년 때 연계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1, 2학년 때 연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연계해서 심화 탐구까지 할 수 있는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이 결국엔 세특이 굉장히 퀄리티 있게 쓰여지고 네, 결국엔 거기서 면접 질문이 절반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특 작성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수업 중 폭우와 홍수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네, 우리나라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며 자 기후변화라는 건 지금 뭐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지구환경위기, 지구온난화라는 굉장히 안 좋은 네, 결과를 내고 있죠.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걸 2050년까지 이뤄내야 됩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정책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에 관심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 탐구했다. 그런데 이것만 써서는 안 좋으니까 뭘 하고 있죠? 독서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독서를 읽고 감상문을 썼다가 아니라 탄소 포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부족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그걸로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계속 연계하는 내용. 그리고 고3 때는 네, 쉬운 내용으로 써버리면 안 됩니다. 고3 때는 어느 정도 심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을 많이 인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교육에서 DBPR라는 사이트를 아예 쓰게끔 해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문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거나 거기 있는 내용을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셔야 되고요. 네, 뭐 여기는 사실 지금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연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중요했죠. 그래서 지금 고3 아이들은 사실 조금 늦었죠. 수행평가 이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한 10발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추가 자료까지 한다면, 네, 그렇다면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모두 정리를 해봐야 돼요. 2학년 때 국어에서 뭐 했고, 수학에서 뭐 했고, 무슨 책을 읽었고, 이걸로 무슨 탐구보고서를 썼고, 무슨 수행평가를 했고, 그럼 그것과 연계해서 심화 형태로 3학년 때 만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높은 서류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올해 고3한테 3학년 1학기 것만으로도 너희는 도전해 볼 수 있어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24학년도부터 학생부 간소화 됐다고 했죠. 자기소개서 없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고3 애들이 고1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자소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까지는 1학년 학생부가 부족해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학생부가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네, 2학년 때는 그래도 과목별로 독서 선정해서 탐구보고서 정도는 써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3학년 1학기 때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심화를 하면서 본인의 진로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넣는다면, 네, 그러면 면접으로 충분히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에 기본 베이스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내신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과 애들은 사실 올리는 게 쉽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많이 봐야 3과목이죠. 그리고 더 많이 보면 4과목도 가능합니다. 네, 갑자기 미적분하고 기하를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기하는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확통을 같이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네,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네, 갑자기 미적분하고 확통을 같이 하는 고3도 있어요. 네, 그리고 문과는 그나마 괜찮죠. 사탐 과목 한두 과목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과는 국영수에 정말 올인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라도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켜야 돼요. 네,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을 잘 만들어보자. 네, 그리고 이제 면접 종류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일반 면접이 있습니다. 일반 면접이라는 건 뭐냐면 다들 그래요. 서류 기반 면접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인데 중요한 건 정말 일반 면접도 있어요. 네, 그 일반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네, 서류에서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공통 질문으로 인적성 면접처럼 갑니다. 네, 물론 서울권에는 없어요. 네, 약간 경기, 인천권으로 가면 그렇게 면접을 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 가면 재시분 면접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보면 이제 의대로 가면 MMI 면접 보겠다. 네, 근데 이제는 간호학과마저도 MMI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다. 네, 라는 거. 네, 상황 제시 면접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면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치한 약수에다가 간호학과까지도 이제는 네, 좋은 대학들은 네,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여기 써놨죠. 자기소개서 3번이라고요. 자소서는 없어졌지만 아이들한테는 자소서처럼 알려주고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네, 왜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말 잘하나요?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한 1분 정도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뉴스 많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인데 국어를 못해요. 맞죠? 네. 제자 중에 한 명이 중앙대학교에서 네,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교수님이 2주 전에 수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레포트를 쓰라고 했고 수업 시간에 자 레포트 제출 금일까지 하는 거 알죠? 네, 라고 나갔어요. 여학생 말고요. 남학생만 6명이 나와서요. 금요일까지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네, 중앙대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놀랍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쪽 지역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아깝게 전교 3등이라 서울대를 직윤으로 못 쓰고요. 네, 학생부가 좋아 보여서 일반 전형으로 썼는데 서류 탈락한 애가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를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네, 면접 수업 처음 할 때 저는 고3 애들한테 항상 의례적으로 물어봐요. 야, 말을 잘해야 돼. 근데 다양한 표현을 써야 돼. 너희가 많은 어휘와 그리고 좀 유니크한 표현들을 써봐. 전문성 있게 말을 해봐.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혹시 서너 개가 몇 개인지 알아? 네, 하면은 애들이 비웃어요. 선생님 지금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네, 라고 얘기하면서 3개, 4개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애들도 그치 이걸 왜 몰라? 이런 표정입니다. 그럼 저는 바로 물어봐요. 예닐곱은? 네, 그 친구가 바로 대답합니다. 67? 놀라셨죠? 네, 저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더 당황한 건 그 뒤에 10대 명의 남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네, 저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면 너는 그래도 면접으로 좀 되겠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면접 대비할 때 아이들은요, 사실 내신 대비 때보다 수능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학습을 합니다. 3년 동안 해왔던 모든 활동을 다시 리뷰를 하고 내용을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면접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 1분 해봐 라고 얘기하면 하는 애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연습을 대부분 최소 2달 이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거 네,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네, 면접에 대한 얘기는 뒤에 또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뭐죠?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더라. 핵심 권장 과목은 안 들으면, 이수가 안 돼 있으면 감점을 받아요. 감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많이 완화된 거예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네, 과마다 들어야 되는 과목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죠. 그죠? 약학 계열을 갈 거예요. 그럼 화투, 생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생투는 필요 없잖아. 약이면 화학 아니야? 그래서 생투를 안 듣고 갑자기 물투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그 친구는 감점을 받죠. 네, 그러면 못 써요. 사실은.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잘 기억을 해라. 대부분 자연과학 계열과 공과 계열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목들에 대한 나온 거는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까지도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쓰기 위해선 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대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대는 네, 수능 응시 영역도 정해져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 작년에도 사탐론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의치한 약수 갈 때 사탐론 그냥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과탐에 가중치를 주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 가중치가 결국엔 합격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사탐론은 고민하고 하셔야 돼요. 네, 그냥 갑자기 나는 과학은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는 자신 있어. 그래서 사탐을 그래도 생윤 정도는 1등급 나오지 않을까. 네, 라고 하는데 안 나와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만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교과 전형에도 서류 평가가 들어간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교과 100이네요, 연세대.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죠? 수능 최저가 있죠. 고려대는 서류 10%, 서강대 교과 100, 성균관대 20%, 한양대 10%, 이화여대였고요. 중앙대는 출결, 경희대는 30%, 시립대는 10%, 건국대는 30%. 네. 그런데 여기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는 건국대학교라는 거죠. 네. 그런데 30%라는 게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네. 추천 인원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신을 평가하는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논술은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 요거 이제 나중에 받아보시면, 네, 보시면 아실 테니까. 그리고 이제 무전공 확대가 작년부터 좀 많이 됐죠. 네, 작년에 20%까지 무전공으로 뽑아라. 올해는 25%까지 뽑아라. 라고 이제 내려와 있는데, 무전공은 그럼 어떤 아이들이 써야 되나?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작년에 수시 컨설팅을 할 때요. 선생님, 저는 학생부에 제가 뭘 전공하고 싶은지가 잘 안 드러나요. 그럼 저는 무전공을 써야지 유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아니야. 너는 무전공 쓰면 떨어져. 너는 그냥 일반 면접을 보는 교과 전형이나 일반 면접을 보는 종합 전형을 쓰면 돼. 네, 왜냐면 일반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답변은 서류 기반으로 하겠지만 질문 자체가 서류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럼 무전공은 뭐냐면,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무전공 썼던 애들이 많다 보니까 무전공 합격생들을 나눈 기준이 내신이 돼버렸어요. 성적 좋은 애들이 뽑혀버렸어요. 네, 그래서 무전공은 어떤 애들이 써야 되냐면 관심의 깊이가 있는 아이, 아니면 관심의 다양성인데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다양성이 정말 완벽하게 학생부에 녹아져 있는 아이. 네, 그런 아이들이 무전공을 써야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무전공도 유형이 2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첫 번째 유형은 뭘까요? 문이과 구분 없이 뽑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문이과 구분 없이 뽑고 2학년 때도요, 문이과 모여도 상관없어요. 가고 싶은 데 갑니다. 네, 그 다음은 계열별로 네, 이렇게 뽑는 2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된다는 거 네, 계속 보여드렸고, 수능도 네, 보시면 네, 성적표 예시까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킬러 문항 배제한 이후에 네, 어떻게 되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수학 강사다 보니까 수학 문제는 항상 보고 있거든요. 네, 보고 있는데 킬러 문항이 없어져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내려갔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준 킬러 문항들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많고 그리고 아이들이 빠르게 직관적으로 풀이를 만들 수 없는 함정이 있는 문제들을 만드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시간 안배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망하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이미 정시에서마저도 교과평가를 넣더라. 네, 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요거 바뀌는 거 뭐 요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굳이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하면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어떤 걸 보는지 학교마다 좀 다른 거 아시죠? 그렇죠? 어느 학교는 표준 점수 보고요. 어느 학교는 백분위 보고요. 백분위 합을 보는 데도 있고요. 백분위 평균을 보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표준 점수가 뭘 의미하는 건지는 좀 아시나요? 표준 점수. 자, 표준 점수가 내가 100점이 나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수학인데 내 표준 점수가 100점이야.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내 점수가 평균이야. 네, 그래서 표준 점수는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가 있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표준 점수가 149점이 나왔다. 네, 그럼 얘는 만점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표점이 높은 과목들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기하보단 미적분, 확통보다 미적분, 화작보단 엄매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도 모전공은 확대되니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과 부모님들께 꼭 강조하는 겁니다. 좋은 멘토는 보지 마세요. 네, 어차피 잘하고 계시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3단 콤보. 네. 대부분 부모님들 싸우면 너는 시끼야 누굴 닮아서 그래. 네, 그럼 대부분 결론은 아빠 닮아서 그대로 끝납니다. 네, 아버님들 인정하시죠? 네. 저도 그래요. 네, 집에서. 넌 누구 닮았어? 그러면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미안해.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큰일 나요. 네, 애들이 아빠 닮았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딸이야. 딸이면 어떡할 거야, 진짜. 상처받아요. 네. 저도 제 아들이 지금 중3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굉장히 혈기왕성한 따님이 한 분 계십니다. 5살인데,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저녁을 거의 코스 요리로 먹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도 아마 먹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제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이 보면서, 아휴, 너 어떡하냐. 이거 하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고요. 네, 그 다음에, 누굴 닮았어. 네,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좀 괜찮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야, 그 큰아빠네 그 형 봐봐. 혼자 공부했는데도 서울대 가잖아. 이거를 그래도 따로따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3단 콤보. 야, 옆집 그 누나 봐. 얼마나 공부 잘해. 혼자 해도 그냥 1등급 나오잖아.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는 거야? 하여튼 어떡하냐? 이러면 이제 끝납니다. 걔는 대학 안 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장난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지금부터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은 아무리 열이 받아도 열받으면 차라리 어머님들은 아버지한테 푸세요. 네, 아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아니요. 그냥 받아주세요. 네, 받아주시고, 네, 저는 술도 안 먹거든요. 네, 저는 원래 먹는 걸로 풀었었는데, 요즘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열심히 그냥 네, 문제 만들고, 네, 워드 치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실 거. 네. 특히 올해는 참아주실 거 말씀드리고요. 학생부의 중요성 말씀드릴게요. 올해부터 대입에 의무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학폭에 관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3과 고2가 똑같은 선택 과목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학생부는 둘이 다릅니다. 아세요? 어머니 응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고3과 고2 학생부. 욕하는 거 아니시죠? 눈으로? 네. 혹시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한번 보신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학교생활 기록부 안 보셨어요? 한 번도? 보셨죠? 네, 학교생활 기록부에 항목이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네? 몇 개요? 모르세요? 큰일 났네. 아셔야 돼요. 네, 아셔야 돼요. 네, 지금 고3은 총 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고2는 9개로 바뀌어 있습니다. 고1도 9개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1, 2, 3은 사실 1학년, 2학년, 3학년이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작성되는 내용이 모두 달라요. 네, 굉장히 과도기죠. 네, 누군가 하나 네, 굉장히 피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고3은 학폭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적힙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있고요. 네, 그리고 1, 2, 3호는 뭐 행특, 그 다음에 4, 5, 5는 출결.
출결 제일 오른쪽에 가면 특기사항이 있어요. 네, 거기에 적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폭 때문에 전학을 가봤다. 없죠. 네, 저도 본 적은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전학 가거나 퇴학을 당하면 인적 학적사항 밑에 특기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힙니다. 네, 그러니까 특기사항이라는 란에 뭐가 이상한 게 적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고2부터 왜 9개 항목으로 바뀌냐면 걔네들부터 아예 항목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게 적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전교 1등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네. 제가 광명시에 있는 제자가 있는데, 경기도 광명시. 네, 거기 있는 제자는 전교 1등이에요. 고1 때 어느 정도로 전교 1등이었냐면, 거기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교가 있어요. 네, 자공고였던. 네, 과목 평균이 거의 50점을 넘지 않는 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어렵죠, 시험 문제. 네, 그런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통과, 통사, 한국사 있죠? 네, 이 6과목의 고등학교 1학년 점수 평균이 100점이에요. 네, 약간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미친, 그죠? 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학폭에 관련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결국엔 뭐 쓰여진 건 없어요. 근데 애가 충격을 받았죠.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되게 착한 애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해자가 걔랑 같이 있는 걸 피해자가 봤다고 진술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 조사였지만 아이는 충격을 받았죠. 네, 그런데 걔네 두 집안이 유치원 때부터 친해요. 막 여행도 다니고 밥도 자주 먹고 고등학교 때도 같이 먹다가 그렇게 보여져서 조사를 받았다. 네, 그럼 그 가해자인 친구는 어떤 친구냐? 부모님은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그 지역에 있는 8개의 일반고를 통틀어서 1짱을 먹는 친구였어요. 네,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싸움을 몰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얘기가 뭘까요? 집에 가서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폭은 조심해야 된다.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학폭 조사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네, 제 제자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3 올라간 놈인데 네, 아무튼 이상한 짓을 했어요. 네, 학폭 조사를 받아요. 많이 나와도 한 3, 5초분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이 학폭 조사를 했는데 2학년 때 학폭의 기록이 돼요. 네, 그럼 얘는 수시에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네,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적힌 것만 나오기 때문에 2학기 때 적히는 내용은 반영이 안 되겠죠. 대신에 재수하면 반영될 수 있겠죠. 아니면 정시에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폭은 무조건 조심해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 지금 고3이니까 1번부터 8번까지 항목이 있다 그랬죠. 1번은 인적 학적사항, 거기는 블라인드 처리되죠. 너의 출신 성분을 묻지 않겠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 항목들은 바로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출결에서는 감점 요소가 있죠. 네, 뭘 받으면 감점일까요? 미인정 결석이 있으면 감점을 당합니다. 그럼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어떨까요? 네, 지각 조퇴 결과는 2개까지는 감점을 안 받습니다. 3개가 되는 순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여기 2개가 있어요. 그 친구는 대학을 합격할까요? 못할까요? 동점이 있을 때 네. 네, 저는 그냥 합격 못한다고 과감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미인정이 뜨는 순간 입학사정관한테는 이 친구의 첫인상이 그건 거예요. 네, 이거는 불성실하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입학사정관도. 네, 그러니까 더 집요하게 대답 못할 만큼 물어봅니다. 실제로요. 네, 그리고 그렇게 집요하게 왜 미인정이 있는지를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붙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인정은 아예 없는 게 좋다. 네, 깨끗한 채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상 경력은 이미 끝났으니까 네, 지금에 와서 뭘 얘기하느냐. 과목의 우수함을 보일 수 있는 교과 우수상 말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수학 에세이 쓰기, 아니면 영어 토론 대회, 과학 발명품 대회 이런 데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영역에 상을 받은 건 못 써요. 하지만 과학적인 우수함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으로는 세특에도 작성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있었으면 네, 그때 적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어차피 1, 2학년은 이제 수정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수상 경력은 과감히 건너뛰고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네, 여기는 그냥 지금처럼 네, 모르시면 돼요. 네, 왜냐면 갑자기 우리 아이가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코딩 자격증이라도 따야 되나? 네, 그 자격증들은 여기 없어요. 네,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못 따는 자격증들 뿐입니다. 선생님, 저는 유아교육과를 갈 거니까 어떻게 종이 접기는 한번 따볼까요? 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청 열쇠관리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항목은 말 그대로 네,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넣어놨고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어놨는데 자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네, 무슨 내용이냐면 개인별 세특을 써줄 수 있더라. 네, 그거를 개세특이라고 부르는데
세특은 과목 담당이 써준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개인 세특이라는 건 담임이 써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일반고는 거의 못 쓰고 있어요. 특목자사의 전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좋다면 특히 3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율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 그 다음에 만약에 교과목 선생님이면 세특, 동아리까지 겸임하면 동아리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역을 건드려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창체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이 있는데 네,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임원활동 쓰여지면 좋더라. 첫인상부터 너는 리더십이 있구나라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질문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나의 진로에 관련된, 내 꿈에 관련된 스스로 고민한 활동이 들어갈 때 좋더라.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서 한 활동 위주로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나는 사회복지학과를 갈 건데 갑자기 이공계열로 무슨 전공 탐색을 하는,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초청 강연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의사고,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도 좋은 평가는 안 받겠죠? 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후속 활동을 할 수 있더라. 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동아리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좋은데, 네. 그게 없다면 자율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 좋았고, 왜냐면 동아리 활동 아까 500자 쓰인다면서요? 자율 동아리는 30자밖에 못 씁니다. 네. 그래서 자율 동아리를 만들었다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자율 동아리를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본인의 진로에 대한 우수함을 보일 수 있는 소재로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합격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 진로 활동은 희망 분야 지워진다 그랬죠. 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활동이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활동이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학교에서 했던 활동 위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부를 보고 분석을 해줄 때 2024년 7월 12일 6시간 이런 거 들어가면 조금 안 좋아요. 근데 그걸 하고 그 뒤에 그거에 대한 후속 활동이 있다? 독서를 하고 보고서를 썼다? 그럼 괜찮겠죠. 근데 그렇게 들어간 아이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고요.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이제 일반고 N대 서울대를 합격한 아이를 좀 많이 봤는데 걔네들은 1학년 때 공통점 중에 하나가 개인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해놔요. 네. 실제로 한 30시간 이상 한 친구들도 많아요. 2, 3학년 때는 공부하느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 봉사도 들어가면 나쁜 건 아니더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성적이 적히고 세특이 적히니까 진로 활동은 세특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네, 특히 고3 때 하는 진로 선택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특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적 호기심을 이용을 한 후속 연계 심화 활동까지 갈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세특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본인의 우수함을 말 그대로 나만의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을 적을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모양으로 세특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이번에는 뭐죠? 아까는 약간 과학 쪽이었다면 사회 쪽이죠. 그래서 창업과정과 기업과정신을 바탕으로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낸 게 아니라 후속 활동을 하고요. 또 책을 읽고 후속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강좌까지 통해서 들으며 계속 지식을 쌓아간다. 네, 이 정도의 세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친구는 서류평가에서 그냥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구나. 그 다음 경쟁력을 높여라는 뭐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건데 그때 누구랑 경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옆에 친구를 보거든요. 네, 옆에 같은 학교 친구들은 단순히 내신을 경쟁하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한양대를 갈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특목자사 애들, 영재학교 과고 애들, 외고 국제고 애들, 네, 광역자사고, 전국단위 자사고 애들하고 서류를 경쟁해야지. 네, 그래서 경쟁력을 높여라는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들, 일반고 선택 과목 되게 안 좋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선택 과목이 제일 좋았던 학교는 청원여고하고 청원고가 제일 좋았어요. 깔리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청원여고는 여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네, 고급 화학, 고급 물리, 화학 실험, 물리학 실험까지 다 깔아주는. 네, 선덕고에도 고급 과정은 없었는데 이 정도로. 네, 물론 그게 개설되진 않죠. 왜냐면 인원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학생부에 없다면 들었다라도 넣고 싶다면 네,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실 온다시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이 과목들이 모두 개설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학생부에 네, 온라인으로 수강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나중에 면접에서 써먹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할 때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독서활동 상황, 요라는 정말 미반영이 맞아요. 네, 그럼 독서는 어디에 녹여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모든 과목의 세특에 녹이면 좋더라.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행특은 교사 추천서 역할을 대신한다. 그리고 여기에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같이 언급이 될 때 가장 좋더라. 네,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블라인드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만 봐도 이게 일반고고요. 외국고 보여드릴까요? 과목만 봐도 얘 외고구나라는 거 바로 눈에 보이시죠? 외국어 계열 그리고 뭐가요? 학점이 굉장히 높죠. 네, 지금 고3은 단위로 안 나옵니다. 학점으로 나옵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봐도 알아요. 네, 일반고 같은 경우는 평균이 낮아져요. 표준 편차는 커져요. 20을 넘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등급과 성취도를 보면 3등급이 D가 나오죠. 네,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때가 수학 지도를 할 때 대진고 아이들이었는데 1등급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B가 나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반고는 이상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외고로 가보면 평균 굉장히 높죠. 표준 편차가 너무 작죠. 평균에 모두 몰려있구나. 극상위권이 많구나라고 해석이 될 거고 등급과 성취도를 봤더니 6등급이 A가 나오는구나. 네. 이 친구는 졸업할 때까지 2등급 이거 하나였고요. 다 4, 5, 6이에요. 그런데 B는 이거 하나였고요. 모두 올해이에요. 네. 내신 평균 4.8등급이었고요. 이 친구는 안양예고 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어디 붙었을까요? 한양대 추가 합격했고요. 네. 서류로 추가 합격했고요. 그리고 중앙대 서울시립대 붙었고요. 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일반고 친구 궁금하시죠? 이 친구는 2.9등급 나왔어요. 네,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일반고입니다. 서울도 아니고요. 네, 그럼 이 친구는 어디를 갔을까요? 2.9등급인데 2학년 때부터 학생부를 정말 열심히 관리를 했습니다. 추가자를 엄청나게 제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동국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네, 동국대 합격이 쉽지 않다는 거 눈에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합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역전이 가능하더라. 그 세특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본인이 배우는 과목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부록들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특까지도 작성을 해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에서 탐구를 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으로도 엮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세특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역량이 바로 서류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네.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별로 반영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고3 때 7월 달에 7월 저는 셋째 주부터 저희는 하는데 수시 상담을 할 때 아이를 학생부를 보고 내신 가지고 학교를 고르기 시작한다. 절대 안 돼요. 네, 저희는 학생부를 분석을 할 때 내신은 제일 마지막에 봅니다. 학생부를 보고 어떤 역량이 얘는 가장 좋을까? 어떤 역량이 부족할까? 그리고 나면 너는 진로 역량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걸 많이 반영하는 학교를 찾자. 그리고 커트라인을 봤을 때 0.5등급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학교들은 이런 학교들이 있어. 어디를 써볼까? 이렇게 가야지 제대로 된 컨설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저희는 작년에 특목자사 빼고요. 일반고만 가지고 수시 합격률을 얘기했을 때 92.18%가 나왔고요. 그 전년도에는 96%를 넘겼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부 분석하는 데만 거의 하루 이상이 걸려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 항목별로 이렇게 역량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실제 고3 아이의 학생부입니다. 네, 보세요. 자율활동인데 뭐가 들어가 있죠? 교육 4종 세트 들어가 있죠. 네, 이러면 자율활동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스스로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반전 매력이 있어요. 내신이 무려 1.4등급이에요. 와, 그럼 이 친구는 연고대는 가겠네라고 생각하시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수능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 이제 저희랑 함께 했는데 컨설팅을 인천 친구예요. 네, 인천 일반고인데 컨설팅을 송도에서 되게 비싼 돈 주고 받았대요. 근데 학교 담임도 그렇고 거기서 컨설팅한 사람도 그렇고 무조건 2개는 100% 합격이라고 했답니다. 네, 근데 내신이 1.4등급 학교를 봤더니 가능하겠네. 그런데 서류를 봤더니 저희 눈에는 6탈락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랑 부모님 모셔놓고 무료로 2개 학교를 찾아줍니다. 그 학교가 광운대와 서울과기대였어요. 네, 그럼 이 친구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원래대로 썼거든요. 그리고 실제 6탈락을 경험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5개, 교과전형 1개. 그 1개가 바로 건대였어요. 네, 건대마저도 교과 전형임에도 떨어진 거죠. 서류 30%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1.4등급도 서류가 안 좋으면 교과 전형에서마저도 떨어집니다.
그럼 면접을 완전 잘 보고 떨어진 학교가 중앙대입니다. 네, 중앙대는 면접 질문이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18번을 받고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바로 비교되는 아이를 하나 보여드려야겠죠? 네, 이 친구는 여기서 가깝습니다. 경기도 양주. 네, 경기도 양주시죠? 네, 저는 양주읍이라고 불러요. 네, 왜냐면 학교가 읍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거기 다니는 친구고 내신은 2.77등급. 네, 그럼 내신 좋은 편은 아니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상담했을 때 너는 국민대나 숭실대 정도를 도전으로 써보면 면접 잘 보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저는 이 친구를 중앙대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과를 썼을까요? 수학과를 썼습니다. 그리고 최초합을 합니다. 네, 실제로 최초합을 했고요. 이유는 아까 앞에 있는 친구와 완전히 다르게 들어가 있죠. 네, 주제 가지고 탐구보고서를 써서 제출했죠.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얘네 학교도 다른 애들은요, 교육받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는 완전히 바꿔버렸죠. 네,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1.4등급의 친구는 정말 학교에서 했던 것. 그리고 이거를 제가 원장님들 강연할 때 물어봐요. 얘 무슨 과 썼을까요? 그러면 자신의 관심 분야 도서인 교사가 되려 합니다. 되게 색깔이 강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래의 교사를 꿈꾸며 책임감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학이나 아니면 사범대를 쓰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무시한 친구예요. 전자전기를 썼어요. 네. 면접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학과학 세특이 좋아요. 근데 면접을 그렇게 잘 봐도 서류평가가 안 좋으면 예비번호 받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중앙대 수학과에 최초합한 친구의 학생부를 같이 비교해 드리는 거고요. 수학교사 지망하니까 수학과 쓰는 거 좋죠. 독서를 하죠. 그리고 문헌을 읽고 조사해서 수학에 대한 걸 발표하고 수학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중앙대 합격에서 약간 불리해요. 경쟁력에서 떨어져요. 그 경쟁력이 바로 좋은 학교들, 특목자사 아이들하고의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죠. 그래서 고3 때 이걸 시켜버립니다. 주제탐구 보고서를 쓰는데 무려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시켜요. 네, 그리고 이때 이 주제로 똑같이 썼던 아이가 외대부고에서 학생부 관리했던 친구, 천안 북일고에서 학생부 관리했던 친구입니다. 네, 학교가 다르고 지원하는 데가 다르니까 상관없더라고요. 네, 근데 양은 달라요. 제출한 양. 이 친구는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세특에서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여기에서도 꼬리 질문까지 3개가 나왔어요. 네, 그만큼 면접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고 합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합격한 케이스가 됩니다. 요즘 나오는 수행평가들, 고3 아이들 수행평가 나올 텐데 수행평가 잘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수행평가는 다 했지? 그러면 그 외에 추가 자료 만들고 있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고 있을걸요. 네, 추가 독서를 하거나 추가 탐구보고서를 쓰거나 탐구보고서를 기반으로 발표 PPT를 만들어 보거나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내신 공부에 올인하나요? 아니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행평가들은 무조건 만점을 받고 그거에 연계된 심화 탐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1, 2학년 때 했던 내용과 연계될 때 훨씬 더 좋은 평가가 나온다. 그걸 8월 말까지 학생부에 녹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수행평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를 좀 보시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앞에서 2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쵸? 여기 프로그램 둘 중에 하나 관심 있다면 하시는 겁니다.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체크하시면 저희가 등록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앞장, 그 다음에 뒤에서 2장. 네. 그래서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일단 2학년 때까지 학생부를 점검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점검을 하면서 과연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지, 그렇다면 남아있는 3학년 1학기 네, 최소 3개월 이상이 남았죠. 그 3개월 동안 우리 아이가 뭘 할 수 있을지 네, 그거에 대한 거를 로드맵까지 잡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을 채울 때 들어가야 되는 주제탐구 보고서와 독서 활동을 빠르게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행평가가 나온다면 그거랑 연계해서 빠르게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세특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실제로 이거 듣기 전에는 수행평가 대비를 한 6시간 했대요. 그래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한 4번 정도 들은 친구는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준비 시간이. 네, 그리고 공부를 한대요. 네, 그래서 공부 시간이 늘어난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험은 이과 애들만 해당되긴 합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 2장이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실험 계획을 하고 실험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실제 교수님이 오셔서 6월 3일에 하는 건 여기서 실험을 하게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7월에 하는 건 실질적으로 대학교를 가서 합니다. 대학교를 가서 하는 실험. 그리고 그런 내용이 나중에 면접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우리 아이가 컨설팅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앞에 위에 거에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좀 수행평가라도 빨리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세특 수업을 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고3들을 위해서 6월 3일하고 6일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둘 다 쉬는 날이죠.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세 타임을 쭉 넣어놨는데 여기에 지금 신청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2개 이상은 무조건 신청을 해요. 왜냐면 1시간 반만 가지고 완성도를 높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2타임을 연속으로 들으면서 배우고 자료 받고 배우고 자료 받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합니다. 오게 되면 제가 독서 선정부터 감상문 쓰는 요령 그리고 탐구보고서 쓰는 요령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세특에 적용시키는지 학생부에 적용시키는지까지 모두 다 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쓰는 내용은 요 정도로 내는 친구들이 처음에 나옵니다. 고3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서 냈을 때 학교에다 제출하고 싶으면 첨삭을 해야겠죠. 근데 첨삭 비용은 따로 별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아이들만 받으라는 얘기죠.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왜냐면 정해진 시간 동안만 한 거니까 이건. 그 이후에 본인이 하면 되는데 일단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첨삭을 하면 뭐 주제 선정 이유, 탐구 내용, 느낀 점 이렇게 나오는데 첨삭을 하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차부터 들어가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게 그리고 어디다 갖다 놔도 빠지지 않게끔 이 첨삭은 대부분 이제 외고자사고 아이들 해주는 수준으로 만들어줘요. 왜냐면 그래야 학생부의 내용이 들어갔을 때 퀄리티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고1, 2, 3 아이들 학생부 관리를 해주는. 대부분 학생부 관리는 그냥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그때그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수에 제한 없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특 수업을 들었을 때 아이들한테 필요한 자료는 가급적 고3은 계속 제공을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지속적으로 어쨌든 7월에서 8월 정도까지 들으면 끝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신 분들은 후회하실 텐데 8월 달이 되면 학교에서 이런 걸 줍니다.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 학교랑 과를 써와. 최소 8개. 그럼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상향 하향을 나눠주세요. 내신 보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그쵸? 근데 여기 적어가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죠. 뭐 2년치 입결부터 경쟁률부터. 그래서 수시 컨설팅 할 때 이 내용부터 작성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냐면 부모님과 아이를 모셔다 놓고 띄워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학생부 분석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찾아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10개에서 15개 사이에 학교와 과를 찾아주고 거기 적어야 되는 내용들을 모두 찾아서 적어줍니다. 그럼 아이는 여기서 8개 정도를 뽑아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되고요. 수시 컨설팅 하면 1회로 끝인가요? 아니요. 마지막에 원서 쓰는 주까지 최종적으로 아이랑 조율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얘가 물리학과를 썼죠. 물리학과로 컨설팅이 끝났는데 갑자기 중간에 선생님 혹시 천문으로 돌려서 봐주실 수 있나요? 그럼 못합니다.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새로 모든 걸 다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주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하는 컨설팅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찾아주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면접을 시키는데 면접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서울대부터 연고대 6개 6합격을 했던 친구인데 면접을 온라인으로 실전 면접을 할 때 아이들이 직접 피드백을 하고 본인이 잘못된 점을 고쳐가면서 면접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면접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래서 말하는 버릇이 좋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해주는 면접 수업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삼성이나 LG 들어갈 때만큼의 난이도로 가르쳐 버립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아이들이 무조건 합격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제시문 면접까지 모두 다 준비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면접 질문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답안을 쓰면 그걸 가지고 첨삭을 하고 아이들에게는 자 외우는 방식이야 키워드 만들어 키워드로 외워서 키워드로 말하는 연습을 해 키워드가 점점 줄어가야 돼 라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면접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더라. 자, 오늘 고3 부모님들은
아마 이제 내신도 물 건너갔어. 네, 아니요. 네, 왜냐하면 서울 뭐 목동, 대치동, 중계동 말고요. 네,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인천이나 경기권 일반고들은 네, 공부 잘하는 지역이 많이 없죠. 네, 거기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제일 좋은 성과를 낸 친구가 내신이 5.97 등급이었어요. 대부분 서울대 연고대 붙으면 현수막 걸죠. 그 학원은요, 그 친구를 현수막에 걸었어요. 네, 왜냐면 5.97 등급인데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기권 4년제 공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에서 그렇게 합격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보니까 현수막을 걸었고 신입생만 거의 20명 가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내신이 불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거를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정시가 완벽해지면 수시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은 너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2학년 때까지 학생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한테만 좀 혜택을 드리기로 했어요. 원래 이런 혜택 잘 안 주는데 일단 선착순 10명 정도만 네,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컨설팅 비용이 네, 이제 1인당 40만 원이에요. 네, 컨설팅 비용 대부분 그렇게 받죠. 네. 근데 오늘은 좀 파격적으로 네,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 신청서 써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20% 할인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계산되시죠? 네, 계산되시죠? 네. 그래서 그 가격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아 잠깐만 40만 원은 외부생이었네요. 그냥 오늘은 똑같이 해드릴게요. 재원생이 35만 원이거든요. 거기서 20% 할인해서 네, 28만 원에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학생부 컨설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28만 원에 등록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세특 수업 같은 경우는 1회에 1시간 반 타임에 20만 원을 받아요. 네. 그런데 오늘도 네, 20% 할인을 적용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 타임당 16만 원으로 네, 저희가 수업을 해드리는데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와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받아가게 하기 때문에 네, 제대로 연습만 하면 네, 3학년 1학기 학생부를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스로 네, 완성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가 정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네, 저희가 어쨌든 수시 컨설팅부터 면접까지 모두 책임지고 진행을 하니까 네, 토피아 아카데미에서 꼭 대학 합격을 이루시고 네, 그렇게 나중에 현수막에 좀 잘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남아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청서는 작성을 하시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선생님께 네,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꼭 학교와 학년 이름, 연락처를 기재를 해주시고 탐구 실험 만약에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장 있죠. 네, 여기다가 아이 학교랑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네,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등록을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